디지털 망명의 시작이다. 레딧으로 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엔 온종일 레딧과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으로 내 댓글도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커진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해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뭐 말할 권리를 뺏는 거니까 일단 좋진 않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버린다든지.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직 어디까지를 허위 조작 정보로 볼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단 겁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까지 허위 조작 정보를 국가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처벌 필요성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감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좀 보호돼야 되는 부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정정보통신망법 철회 요구 국민청원에는 동의를 누른 숫자가 14만을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논란과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77법 포비아와 디지털 망명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축구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 조작 정보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 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 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은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들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 X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자유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판단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가 공동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 조작 정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운영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쟁이 일어났다 같은 명백한 거짓 정보의 경우 자체 기준에 의거 삭제 조치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정보일 경우입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플랫폼은 신고 내용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 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제 저희 자율기구의 기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그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정보 심의를 개시하고 정보 삭제와 접근 차단부터 이용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게 됩니다. 결정이 쉽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사례와 같이 국제 팩트체크 연맹 등의 정보의 허위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팩트체킹 연맹 등 민간 사실 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할 투명성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위원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의 이행 여부 또한 숙제로 남을 예정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법의 재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판단에 조치하되 만약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분쟁조정부도 조정만 할 뿐 게시물 자체를 심의하진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미심의 자체가 정권의 영향권에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대형 플랫폼들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국내 사실확인 단체의 게시물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는 지원만 할 뿐 검증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국가 지원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플랫폼들이 논란을 피하는 데 급급해 과잉 삭제를 할 가능성, 플랫폼별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구독자 10만 명 이상 같은 기준의 형평성 논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SBS 김봄입니다.